1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의 소재는 두 파산이라는 소설이 됩니다. 여기 주요 인물이 정례 모친과 김옥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인물이 어떠한 파산을 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기역부터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맥락상 정례 모친과 김옥임을 의미를 할 텐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이해관계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골라야 합니다. 그 뒷문장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의미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 문제라는 점,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번다거나 또 채권자가 되어서 이런 문방구를 둘러싸고 재산적인 다툼이 있다거나를 통해서 정신적인 이해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지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도 마찬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옥임이 어떠한 파산을 하였느냐? 사실 김옥임은 원래도 호화롭게 살았던 인물이고 광복 후에도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게 되는 인물이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친구인 정례 모친에게 채권자로서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파산보다는 정신적인 파산에 다다랐다고 보심이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디귿선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정례 모친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인물로 전락을 하고 말죠. 따라서 정신적인 파산보다는 금전적인 파산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이고요. 문맥상 겪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깝게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상 어떠한 파산을 겪는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의 겪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다라는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지를 하나씩 검토를 해보시면 우선 1번 선지에서 삶에서 겪은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삶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겪는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손님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손님을 경험하다라고 하면 약간의 어색함이 있죠. 즉 이거는 이제 손님을 대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요. 3번과 4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결국에 사람을 겪어보다 또 사람을 겪어보다 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 내지는 사귀어서 지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지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선지 구성을 먼저 보시면 기역, 니은이 한 세트로서 한쪽은 병신이고 나머지 한쪽은 머저리, 또 디귿, 리을이 한 세트로서 한쪽이 병신이고 나머지 한쪽이 머저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소재 자체가 병신과 머저리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줄거리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인물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을 먼저 보시면 지금 형이 기역이고 동생이 니은이래요. 그런데 그 앞 문장에 병신과 머저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병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이 있는 인물을 지칭을 하는데 머저리라는 것은 아픔은 없어요. 근데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인물을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형은 한국전쟁이라는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 병신이 되겠고요. 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의 절실함 내지는 아픔도 없으면서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머저리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기역이 병신, 니은이 머저리가 되고요.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 내용으로 보셨을 때 혜인이라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자신의 억눌린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동생입니다. 반면에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한멸을 맛보고 그 한멸에 대한 분출구로서 소설을 쓴 사람은 형이 되겠죠. 이 앞부분에도 낙오당했던 기억을 소설로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머저리, 리을은 병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앞에 제시문에 있던 맛보다 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시문상으로 보시면 자신에 대한 환멸을 맛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느끼거나 아니면은 겪어보거나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번 선지와 4번 선지를 묶어서 보시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음식, 국수를 맛보다고 해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맛보다와는 의미상 차이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3번 선지도 보시면 한번 된통 맛봐야 라는 이 된통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로 보았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겪는다기보다는 뭔가 몹시 혼나거나 몹시 당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고요. 정답은 2번이 될 텐데요. 조국의 고마움을 맛보다와 앞서 제시문에 있던 환멸을 맛보다 모두 어떠한 감정이나 경험을 이제 느끼고 겪어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선지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사랑이고 한쪽이 이별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 견우의 노래에 관한 제시문이고요.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 기역을 위해 니은이 필요하대요. 즉 기역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거고 니은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겠죠. 한 문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한 문장 앞선 문장을 보시면 이별의 과정이 먼저 주어질 때 더 큰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 되고 그걸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기역에 들어갈 것이고 이별이 니은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가 되고요.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만남의 기쁨을 위해 디귿을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래요. 그런데 견우는 이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직녀도 이러한 일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나 내지는 준비나 노력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행 같은 경우는 제시문상 어떤 수행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리을을 보시면 그 그리움은 물론 있지만 이별의 상황을 리을인 것으로 보면서 슬픔을 극복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지금 재회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별이 영구적인 것이라면 재회도 불가능하겠지만 재회의 날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별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고 풀이하는 것이 보다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A부터 보시면 견우를 화자로 설정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선지에는 내세워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 화자로 설정하거나 내세우거나 모두 다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정해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B도 보시면 마무리된다 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지금 끝난다 라고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결국에는 이 시가 끝을 맺는다 또 마무리를 맺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C도 보시면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불우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반대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불우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슬픔을 극복하다, 또 슬픔을 이겨낸다. 모두 이제 어떠한 문제나 역경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절규라는 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빈칸이 많아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역부터 보시면 현대 도시 또는 전통 마을의 소재들을 차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문을 빠르게 훑어보시면 사실 전통적인 소재는 거의 없고 멜로디라던가 아니면 통화라던가
또 뭐 레퀴엠 이러한 등과 같이 도시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 도시가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니은도 보시면 공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또는 있다가 정답이 될 텐데요. 모든 것은 등 뒤에 있다는 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니은 선지에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디귿도 보시면 부정적인 감각을 어떠한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계라는 의미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세계 전체도 가능하고 온 세상도 가능해요. 사실 이 어구들 자체가 의미의 차이가 크게 있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 선지에서는 답을 가려낼 수 없겠습니다. 리을 선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삭막한 도시 문명에서 기인하는 어떠한 이미지를 강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여러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포, 두려움, 고통, 그다음에 불안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의미상 리을에 있는 4가지 단어 모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두드러진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시어가 배치가 되었다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음 선지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음을 보시면 상황을 미음해 보려는 시도가 엿보이기도 한데요. 즉 두렵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뭔가 멜로디를 떠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하거나 전환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심화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이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보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 선지부터 보시면 어떠한 소재를 차용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빌려라고 바꿔 쓸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원래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시인이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B번 선지도 바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부각한다라고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표현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유사한 의미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C 선지도 보시면 감각을 어떤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대요. 이거를 바꾸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감각에서 이 이미지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 선지도 보시면 계속될 것임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비유한다고 바꿔 쓸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학 기법을 배울 때도 상징과 비유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법으로 배우잖아요. 상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는 의미인 반면에 비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소설 봄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역부터 보시면 등장인물 모두가 객관화되어 있는지 희화화되어 있는지를 골라야 하는데요. 내용 자체는 심각하지만 웃음을 자아낸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해학정신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객관화라기보다는 희화화가 적절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장인어른에 대한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횡포를 부리고 계속 부려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인보다는 악인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이 대조의 접속어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이라면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서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풍자적 시선이 아니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를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디귿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를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인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가
비판적 지성이나 객관적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순진한이라는 내용이 적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우선 A 선지부터 보시면 그의 독특한 해학 정신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그는 작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맥락상. 즉 김유정이 그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B 선지를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뭐 마름이라는 신분으로 횡포를 부리고 부려먹는 사람이다 라는 것 자체가 봄봄의 장인에 관한 설명에 해당을 하겠죠. 그가 왜 악인인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B는 장인어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에 작가가 그에 대해 결코 뭐 비난, 지적,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부정적 인물과 그가 동일 인물로서 다시금 장인을 의미하는 지시 표현이 되겠고요. D도 마찬가지로 이 그의 일거일동이 순진한 나의 관점에서만 서술이 되어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인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표현은 B, C, D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이고요. 빈칸 제시문 끝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깃발이라는 시의 주제의식을 고르라는 문제와 동치가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쭉 보시면 이 깃발이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주제가 이제 이상형에 대해서 동경은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존재의 쓸쓸함, 또 순정과 애수의 깃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지를 보시면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이 1번 선지가 되겠죠. 이상향에 대해서 동경을 하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존재의 쓸쓸함, 허무, 고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보시면 2번 선지에서 희망과 기대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드러나지만 동경은 어떠한 대상을 원하는 거고 희망이나 기대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내가 이러한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에서 다방면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상형을 바란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이상향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이상향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절대라는 말의 어떤 단정적 어조로 인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뭐 옳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운명론적 세계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가까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념의 표대 끝에 매달리다 라는 단어가 제시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표대 끝에 깃발이 매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뭐 막대기나 뭐 끈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불안감에 그가 나한테 뭐 끈이나 이런 걸로 달려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의존을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까운 의미가 아니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이게 맥락상 기계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매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기계에 5사람이 할당이 된다. 5사람이 기계를 다룬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사람이 그냥 딸려서 붙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이 제시문상 매달리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 표대에 매달린 깃발, 유사하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끈, 줄 이런 거에 잡아 매어서 달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렸다, 뭔가 이제 매진하다, 집중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이고요. 이 소라는 희곡에서 소가 결국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소를 가진 것을 긍지로 삼아서 소를 팔지 않으려고 식구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에 작품의 기본 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극적 긴장 자체가
뭐 지주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민지 치하의 농민의 삶과 일제라는 더 큰 갈등의 축으로 치환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소를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꿈과 민족성을 상실한 것과 동일하다. 결국에 소와 이 꿈 내지는 민족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는 식민지 시대 민족성의 상징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에 보시면 개인의 욕심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했는데 사실 개인의 욕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팔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개개인의 욕심 자체보다는 그 소를 팔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3번도 보시면 농민들의 가난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는데 뭐 가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 자체가 농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가난하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4번 선지도 보시면 농사의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14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가까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에서 주어진 A라는 것은 이제 극적 긴장이 빚어지다 할 때의 빚어지다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뭔가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어떠한 갈등, 긴장, 뭐 어떠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죠. 지금 1번이랑 4번 선지를 함께 묶어서 보시면요. 그릇이 빚어졌다. 그리고 만두가 빚어졌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어떠한 대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릇이 빚어졌다 할 때 빚어졌다는 흙 따위의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고 만두가 빚어졌다 해서의 빚어졌다는 이제 뭐 만두 송편 경단 이런 것들을 만들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둘 다 극적 긴장이 빚어지다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술이 빚어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발효되는 재료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술이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지 극적 긴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혼선이 빚어졌다 내지는 혼선이라는 결과,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의 주제는 까치정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가 까치를 죽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처음에는 뇌물을 받은 두꺼비의 위증으로 인해서 비둘기가 풀려나지만 이후에 이제 진상이 밝혀지고 나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 빈칸이 속한 문장에서 비둘기의 뇌물로 인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를 못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두꺼비가 위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비둘기의 뇌물로 인해서 두꺼비가 위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 뒷부분에 재판장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재판장을 비판하는 내용 자체가 제시문에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이 재판장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써진 소설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2번 선지도 보시면 당시 향촌 사회 내에서 관속과 결탁해서 향촌민을 핍박하던 부류를 비판하는 내용이래요. 이 관속과 결탁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뇌물을 받은 행위와 동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향촌민을 핍박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 향촌민을 의미하는 게 까치이고 다음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선지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향촌민 간 내부 분열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까치와
두꺼비 간의 어떠한 대립 구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게 향촌민 간 내부 분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꺼비는 그냥 뇌물에 눈이 멀어서 위증을 한 것일 뿐이지 이게 내부 분열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제시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디귿 4번 선지도 보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 비둘기나 두꺼비 같은 인물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했다. 내지는 향촌 전체에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는 것을 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맥락상 위증 같은 게 그르다는 것을 알매도 뇌물에 눈이 멀어서 위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번부터 보시면 비둘기가 불만을 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표출하다로 바꿔 쓸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떠한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표출한다는 것은 그걸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유사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도 확인차 살펴보시면 진상을 밝힌다라고 할 때 밝힌다를 드러낸다고 바꿔 쓸 수 있느냐. 결국에는 어떠한 내용을 이제 세상에 알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둘 다 유사한 의미가 되겠고요. C도 누린다를 만끽한다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둘 다 어떠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D도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다를 일어나로는 당연히 이제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이고요. 껍빛단 리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상류층 의사, 즉 이인국 박사에 대해서 그의 삶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글이 되겠고요. 이제 뭐 친일파가 되었다가 또 친러파가 되었다가 점점 이제 시대에 맞춰서 강한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신의 안위를 챙겨온 한 인물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의도로 이 인물을 채택하였는지를 저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골라야 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비애를 보여주기 위해라고 했는데 이 글 자체가 이인국 박사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민족의 비애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인국 박사가 뭐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즉 그냥 이인국 박사의 모습인 것일 뿐이죠. 더불어 배경이 뭐 일제시대부터 광복기 같은 시점인데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어떠한 민족을 배신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제시문에 보시면 풍자적으로 그려낸다고 했잖아요. 풍자라는 것은 결국에 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뉘앙스를 내재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인국 박사가 강대국들한테 아부하는 태도를 통해 계속해서 일신의 안위를 챙겨왔잖아요. 그러한 추악한 삶의 방식을 확인을 하고 또 현재는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은 진찰조차 하지 않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번부터 보시면 주인공으로 삼다를 주인공으로 마련하다와 동일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주인공으로 삼다라는 것은 뭔가 주인공으로 정하다, 주인공으로 내세우다 이러한 의미인데 마련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해서 갖추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유사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고요. 2, 3, 4번은 너무 쉽습니다. 진찰하기조차 꺼려하는, 싫어하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다음에 풍자적으로 그려내다, 풍자적으로 묘사하다. 마찬가지로 의미가 통하고요.
러시아어를 익히다, 러시아어를 공부하다, 다 학업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우상의 눈물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악에 물든 그라는 그러니까 문제아가 있는데 그를 이제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소설이 되겠고요. 전체주의적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게 빈칸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데 사랑이 바로 그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빈칸에는 뭔가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본래의 정치를 숨기고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미화하는 속성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바로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에서 결국 그럴듯한 사랑이라는 어떠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제시문 앞부분을 보시면 사랑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다른 목적을 위해 내세워진 수단으로서의 사랑인데 어떠한 목적일까? 공동의 배를 타고 순항해서 나고자 없이 1년의 항해를 마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게 그 본래의 정체 내지는 전체주의적 폭력이 되는데 이걸 숨기고 우리는 사실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미화하는 속성을 지녔다 라고 하면 맥락상 적절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도 보시면 체제와 양립 불가능한 이데올로기를 파괴해버린다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사랑을 파괴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단순히 그들이 표방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셨을 때 사실 이데올로기는 사랑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데올로기 간 대립은 더더욱 있을 수 없겠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선지도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서 공표 실현한다고 했는데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실현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부터 보시면 지금 그들이라는 거는 폭행당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앞문장 보시면 맥락상 담임선생과 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B를 보시면 이제 가난한 그들을 돕는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맥락상 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그에 대해서 뭔가 사실을 발설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돕는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의 무리에 해당을 하겠죠. C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돕는 운동, 사랑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처지할 때 그들도 B와 마찬가지로 그의 무리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한편 D를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방인을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결코 이방인이나 뭐 그의 무리에 해당을 할 수 없겠죠. 이제 맥락상 담임 선생과 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학급 전체 정상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선지를 보셨을 때 애초에 A, D는 그 선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B와 C, 즉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성탄제라는 현대시를 기반으로 작성된 제시문입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지금 가부장적 질서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시절 심하게 열병을 앓았는데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어떠한 육친애나 사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가부장체계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현재뿐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뿐처럼 뭔가 한정적,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정선지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시도 이제 회상이 굉장히 주가 되는 시가 되고 또 화자의 어린 시절과 그다음에 어른이 된 화자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시이기 때문에 현재뿐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화자 자신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만을 쓴 시이지 스스로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도 없고요. 애초에 화자가 지금 자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현재의 화자와 화자의 기억 속 아버지는 동갑이다. 직접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30이란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이고 화자 자신의 나이이다 라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부터 보시면 육친애에 근거한 그의 수직적 사고라고 했어요. 지금 애초에 이 육친애를 느끼는 게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사고를 하는 것도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맥락상 A는 화자를 가리키겠습니다. B도 보시면 그가 따온 산수유 열매. 산수유 열매를 따온 것은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B의 그는 아버지에 해당을 하겠고요. 근데 C를 보시면 이제 어른이 된 그라고 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서 어른으로 넘어온 거죠. C는 화자를 가리키겠고요. D도 보시면 그의 병구원에 정성을 쏟았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열병을 앓았던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 C, D가 모두 화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벙어리 삼룡이라는 소설에 관해서 다루는 제시문입니다. 지금 뭐 작품에서 이런 건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줄거리 정도만 나와 있는 글이에요. 어렵지 않았고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벙어리 삼룡이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아내와 삼룡이의 서로에 대한 애정을 눈치챘다고 했는데 물론 삼룡이가 색시를 사모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색시도 과연 삼룡이를 사모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색시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색시를 찾아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삼룡이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 뭐 연정으로 변했다, 뭐 가엾게 여기다, 모두 심리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4번 선지의 경우에는 죽는 순간 색시와 함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목숨이 닿는 순간에 색시를 무릎에 누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걸로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A부터 보시면 주인집 외아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제 충실한 머슴의 역할을 한 것은 결국에 삼룡이가 되겠죠. A는 삼룡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B는 지금 그를 깎듯이 주인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는 주인집 외아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뭐 왼팔이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뭐 헤매다가 구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모두 삼룡이었죠. 줄거리에서. 그리고 D도 보시면 이제 뭐 울분이 불과 함께 사라졌는지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었던 인물도 이제 색시를 구해낸 삼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A, C, D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앞부분에는 강은교 시인의 시 3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1, 2, 3, 4연에서 어떠한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불도 꺼뜨릴 수 있는 물의 굳건한 속성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물론 내용상 보시면 이제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은 그 불이 파괴, 징벌, 죽음 같은 것들을 상징을 할 때 이와 이제 대립되는 뭔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뭐 생의 궁극, 생명, 축복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불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물이 불을 이겼다, 물이 불을 꺼뜨렸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상 근거가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서로 대립적 의미를 지니는 두 자연물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죠. 물과 불이 물은 각각 긍정적 의미로 불은 이제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이 전형적인 허무주의적 경향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가졌지만 그게 이제 요 시기 이후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전환이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 되어는 오히려 이렇게 너그럽고도 포근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허무주의적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 전환 없이 일관성 있게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하였는데 아예 그냥 제3년에서 시상이 전환된다는 명확한 문장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상 A는 강물을 이루다 라고 할 때 이루다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1번과 2번 선지는 모두 뜻을 이루다, 과업을 이루다 라고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강물을 성취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보시면 이제 혼사를 이루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약간 하나의 관용구처럼 사용이 되어서 뭐 어떠한 예식, 약속,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 가정을 이루었다, 강물을 이루었다. 여기서 이 가정이랑 강물이 모두 어떠한 뭔가 목표나 결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결과를 이제 뭔가 생기게 한다, 만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서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주제는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네, 차례대로 선지를 봐볼게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현실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저항이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단을 보시면 중심 인물의 투옥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1번 선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거나 긍정적인 전망도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인데요. 실제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역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의 전망,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의 주인인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결국에는 땅이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일제 강점기 섬에서 발생한 일본 군들의 만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 섬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한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수탈 같은 게 광복 후에도 지속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이러한 섬 주민들이 하려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일본군들의 행위라기보다는 유력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일본군들의 만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물론 지금 결말은 그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가고 주인공들의 저항이 실패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이 문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작성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8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는 섬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라고 할 때의 둘러싸고입니다. 지금 우선 2번과 4번 선지를 같이 보시면 여기서의 둘러싸다는 진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둥글게 에워싸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섬을 물리적으로 에워싸고 일어나는 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1번 선지도 보시면 이불을 강아지 몸에 이렇게 감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섬에 무언가를 감싼다는 의미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닐 거고요. 정답인 3번을 보시면 섬과 이 문제 모두 어떠한 뭔가 중심 소재 내지는 관심의 대상으로 그것을 삼는다라는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별이라는 소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이고 딱히 작품 해석이나 그런 것보다는 줄거리 위주로 나타나 있는 제시문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누이가 만들어준 인형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걸 파묻어 버렸나요? 제시문을 보시면 인형을 파묻는 건 맞는데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누이를 향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주인공은 인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누이가 못생겼는데 그것이 누이가 어머니와 닮은 것이 싫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누이에 대한 미움을 인형을 파묻는 행위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처음부터 누이를 미워한 것은 아니다. 즉 아까 전에 본 문장을 보시면 이 어느 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처음으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주인공이 누이를 미워한 것까지는 맞는데 제시문상으로 누이도 주인공을 미워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주인공이 끝까지 누이에 대한 미움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시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이의 죽음을 부정하고자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 누이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들었고 또 누이에 대한 오히려 그리움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섬세하게 그려낸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서 이제 어떠한 심리를 묘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B 선지도 보시면 예쁜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이것을 탐복하게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사실 집착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병적으로 매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반면에 탐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좀 감탄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C, D도 보시면 맞이하게나 맞게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눈을 감아서 내몬다는 것이 결국에는 눈물 내지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쫓아낸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C, D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물레방아라는 단편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애정의 비극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네요.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이방원의 아내가 신치규의 아들을 낳아주는 대가로 호강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녀는 아들만 낳아주면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이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신치규에게 다가가고 정을 나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신치규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방원을 내쫓으려고 하였다라는 부분. 실제로 제시문에서 신치규는 계집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방원을 내쫓을 계책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이방원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다. 상해죄가 나온 부분을 보시면 물레방아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고 결국에는 그 관계를 짐작하게 되어서 신치규를 때려 눕힌 것이겠죠.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결국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이방원이 과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 뒷부분에 보시면 자신의 아내에게 같이 도망갈 것을 애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그녀를 죽인 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의 말에 안 따라주니까 그녀를 죽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선지 A에서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대표한다를 암시한다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향성이나 작품이나 예시들 중에서 어떤 것을 특히 잘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암시하는 이라는 것은 뭔가 좀 넌지시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 조금 대표하다에 비해서 그 의미가 약하고 이제 좀 간접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시면 신지교에게 다가간다, 신지교에게 접근한다,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내를 보고 격분하여, 아내를 보고 분노하여. 애초에 이 격분하다에서의 분이 분노할 때의 분자이고 단순히 그 분노의 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가 되겠고요. 애원했으나, 빌었으나 모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너무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뒷부분이 작품 해석 내지는 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동의의 고향 그리고 편모스라 왼손잡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가 허생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심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이 소설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늙은 나귀와 주인이 분신 관계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짐승을 별개로 보지 않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 이것이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일 텐데 이것이 이효석이란 작가의 소설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설사 다른 소설에서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특징이다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메밀꽃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편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 선지를 거의 그대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전경의 감흥을 느껴서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선지를 보시면 지금 공간적 배경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만 보셔도 봉평장 거두고 대화장으로 가는 달밤의 여정이에요.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A부터 보시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인다를 구성한다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하는 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요소들로 전체를 이제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편입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동일한 의미가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간단히 보시면 왼손잡이임을 알아낸다. 왼손잡이임을 눈치챈다. 결국에 어떠한 지식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를 돌아본다. 또 결국에는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D도 보시면 희극 구조 방식을 취한다, 희극 구조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을 선택하고 활용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고전시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여기서 두터비는 이제 두꺼비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지금 차례대로 보시면 일반 선지에서 독자가 두꺼비와 거리를 둠으로써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대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독자는 이제 화자인 두꺼비와 따로 떨어져서 작품 내용을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지 보시면 주제의식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평민 지방관리, 중앙관리 이외에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다양한 기준이라는 말이 애초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두꺼비의 태도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 보시면 초장에서는 굉장히 좀 득이에 찬 상태인데 중장에서 벌써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지금 강약약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강자를 대하는 태도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그러한 인물을 풍자한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선지도 가볍게 보시면 이러한 관계에서 두꺼비가 이 셋 중에 누구를 풍자한 것인가인데 마찬가지로 강약약강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모두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관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1번 보시면 두꺼비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는, 이를 관찰하는, 둘 다 이제 보고 계속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선지 보시면 두엄더미에 뛰어 올랐다, 이를 착지했다로 바꿔 쓸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뛰어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뛰어오른다는 의미인데 착지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도착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변명한다, 핑계댄다, 결국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이고요. 4번도 공포에 휩싸인다, 공포에 휘감긴다, 다 이제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소설 오발탄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작품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오발탄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못 쏜 탄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것과 이 소설의 내용이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영호가 지금 철호의 동생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신들이 가난한 것이 철호의 탓이라고 힐난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호를 힐난하는 것은 맞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 가족의 가난이 철호 때문이라고 탓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이번 선지 보시면 철호가 지금 치통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를 다 뽑아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비참한 상황이 신체적 아픔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 여기보다는 작품 해설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보시면 이가 아픈 게 그 외적 요인, 즉 뭐 가난이라던가 전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으로 전화한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를 거의 말만 바꾸어서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지금 택시기사가 철호와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택시기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작품의
그 제목인 오발탄을 언급하는 인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대비된다고 볼 수 없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이를 모두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느냐 하면 오히려 의사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뽑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를 모두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의사가 만료를 하지 않았겠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A는 정신을 놓는다 에서의 놓는다를 가리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일단 정신을 놓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1번 선지는 실제로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다가 이제 힘을 뺀다 라는 물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가까운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일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일에서 손을 떼고 약간 관망한다 그런 의미이지 정신을 놓는다와는 유사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면 이제 마음을 놓았다, 정신을 놓았다. 뭔가 전반적으로 긴장해 있던 상태나 뭔가 걱정해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고 그걸 풀어서 없애다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놓는다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는 선정 문제를 놓고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관련하여 이런 의미라서 전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초일서정이라는 시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 플러스 시인의 정서까지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가을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시인의 정신적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역사적 비극에 관한 내용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 선지는 그 각각의 내용이 모두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선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황량함, 쓸쓸함이 강조되어 있대요. 실제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내용은 제시문에 거의 없고요. 황폐하고 쓸쓸한 느낌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가을이 소멸적 정서를 지닌다고 시인이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상실과 소멸의 정서라는 게 제시문에 나와 있거든요.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이 4번이 될 텐데요. 가장 중심적인 정서가 아쉬움이라고 했어요. 물론 아쉬움이 드러나 있기는 해요. 지금 제시문 보시면 구름이 없어질까 아쉬워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 말고도 허전함이라던가 쓸쓸함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과연 가장 중심적인 정서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잎이 떨어지다 에서의 떨어지다입니다. 실제로 선지를 보시면 1번 타락의 길로 떨어지다 라는 것은 뭔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다 라는 의미인데 잎이 떨어지다 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적의 수중에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성이 적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에서 정이 떨어지다 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약간 관용구처럼 정이 없어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결국에 남은 4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빗방울이 떨어지다, 잎이 떨어지다 모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라는 물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